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새벽 김정은의 영접을 받으며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푸틴이 지각 도착하면서 하루만 북한에 머물면서 북러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관심이었던 나경원 의원이 이르면 내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오는 23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권 주자들의 한동훈 때리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보도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표시한 것에 대해 언론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는 대신 인하율을 지금보다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율이 줄어들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르는 만큼 소비자의 기름값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진 가운데 드디어 나경원 의원이 빠르면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원들도 동료 의원들도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적극적으로 좀 더 열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고민을 마무리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시간이 그러니까요. 없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또 전당대회 그 어대한 기류가 있다. 어차피 네. 대표는 한동훈이다. 뭐 이런 기류 가고 있다라는 그런 또 언론 보도도 있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도 출마 권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만 있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지금 들으신 이 내용은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마지막 고심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출마의 마음을 굳힌 의사를 밝혔던 나경원 의원이 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일제히 이르면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미 어대한이니 뭐니 해서 대세론이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도 아마 본인이 이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한동훈 대항마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자 굉장히 그 부분을 경계하고 선을 확실히 긋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 시작하기 불과 한 3, 40분 전에 본인의 SNS에 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러니까 언론의 해석이나 추측의 자율성은 존중한다. 하지만 친윤, 비윤, 반윤, 뭐 친한, 비한 이런 것들과는 과감히 이별했으면 좋겠다. 라면서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 당을 힘들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 같습니다, 대변인님. 네. 나 지금 누구누구의 대항마로 나온 사람 아니야. 네. 나는 나경원으로서 나온 거야. 네. 나는 나경원이야. 이걸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나경원 의원이 당이 위기인 상황에서 헌신해서 당의 새로운 리더십에 도전해 보겠다라는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앵커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대한이라는 일종의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만 생각하는 것처럼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을 다들 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한동훈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정치인 나경원 사실 5선의 중진이고요. 지난번 당대표 선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네. 내가 당대표가 됐을 때 어떻게 당정 관계를 제대로 가져가고 또 다음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당권 주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뭐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나경원 의원의 저 SNS 글을 보면서 참 한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주자가 내세워야 되는 것은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또 대통령실의 반대를 무릅쓰고 최혜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런 비전들을 내놔야 되는데 뭐 개파 얘기나 하고 있는 한가로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보였고 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결국 나오려면은 그 친윤의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친윤의 지지를 받게 되면 저는 2년 전 2022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 그 대통령실 친윤 세력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그 당시 대통령직 속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는데 어떻게 당대표까지 나오느냐라고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어떤 명분으로 나경원 의원을 친윤의 주자로 이렇게 내세우고 앞세울지 그 명분을 듣고 싶은데요. 그 2년 전의 그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아마 모순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네. 봤을 때 국민의힘이 참 아직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자중지단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친윤의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나경원 의원은 그거조차도 지금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친윤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친윤이 지지하면 그냥 나를 지지하는 거다. 또 다른 사람이 지지하면 그것도 나를 지지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당대표에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뭐 이준석 대표와 경선을 하기도 했었고 김기현 대표 체제 때는 초선들의 연판장 사태로 이제 중도 사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당대표라는 직에 있어서의 욕심이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좀 압도적인 지지들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이 결국에는 결선 투표를 가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당대회는 7월 23일이지만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는 7월 28일 1대1로 결선을 하게 되는데 결선 과정까지 어떤 새 결집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친윤 세력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나 주위에서 어떠한 한동훈의 대항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편해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일단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주자들의 출마가 구체화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죽어도 한동훈 되는 것은 못 볼 거예요.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 거부권 행사에서 되돌아와서 재표결 이탈표로 협력해 줄 것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땡큐. 진짜 감사한 일이죠. 제가 볼 때는 어정쩡 나경원이 당대표가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윤한 갈등을 염두하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도 넘어야 될 여러 가지 산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지만 윤 대통령 쪽에서도 그럴 것이다라고 전제를 깔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그런 징후라든가 보도가 나와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여전히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거리두기가 여전한 게 아닌가라는 시각이 분명하고 그렇다 보니 추후에 제기될 수 있는 각종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최혜병 특검법에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 된다면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의원께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좋다, 민주당 입장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총선에서 어떻게 보면 참패의 책임이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죠.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을 주된 포인트로 삼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을 저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뒷부분에 잠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당대표 선출 비율이 지금 당내 80 그리고 국민 여론 20이기 때문에 네. 당내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대표 선출은 정말 뚜껑 열어봐야 알고 누가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진짜 그 선수들의 투표기 때문에 예측을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말만 무성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에 출마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나경원 의원이 먼저예요.
그렇죠. 그리고 잇따라 사흘 후에 이제 예정대로라면 사흘 후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할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도 이제 출마 채비가 다 끝났다고 봐야죠. 구체적인 날짜를 사실 맞박은 적은 없는데 네. 24일, 25일 이틀에 걸쳐서 당대표 후보 등록이 시작되니까 적어도 그 전에는 특정한 기회를 마련해서 자신의 정치 복귀 명분, 또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고 당정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가겠다, 새로운 그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당권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좀 이번에 그 입후보를 해서 백가쟁명식으로 당 혁신에 어떻게 자기는 힘을 보태겠다라는 그런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지금 1급 체제에 있는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1급 체제, 이재명 체제에서는 당대표를 연임한다고 해도 이런 반대의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정당과 네. 우리 정당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성국 의원이 이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캠프는 구성이 다 됐고 인적 구성 다 끝났다. 오히려 지금 역할 분담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래? 그러면 그 러닝메이트가 누구야? 지금 언론에서는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자, 한동훈 전 위원장과 당권 레이스를 함께할 러닝메이트 누가 될지 관심사입니다. 러닝메이트를 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져요. 출마하세요, 최고위원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갈 수 있는 최고위원들이 있어야지만 당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지도부 구성을 위해서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 역할을 마다할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출마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의원도 지금 굉장히 카마평에 오르는 그런 러닝메이트 가운데 한 명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친한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은요, 면면을 살펴보면 이번에 대부분 초선 의원이거나 아니면 이 선출이 아닌 비례로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 또는 원외 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이 당의 지도부인 최고위원에 도전할 때 그렇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이준석 대표 이후에 그 전당대회를 했을 때 천하용인이라고 해서 4명이 러닝메이트 격으로 같이 나온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라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표를 주게 되는 당원들,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이렇게 최고위원으로 나오는 인물 몇 면도 보겠지만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같이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같이 러닝메이트로 할 때 어떠한 모습들 보여주는가? 아까 성추현 부의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계파 갈등을 넘어서서 당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그리고 당정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만약에 러닝메이트로 나오는 분들이 정말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납득이 될 만한 분들과 함께한다면 이것은 어떠한 한동훈 위원장의 그동안의 총선 참패라든지 이야기가 나오는 구설수들에 있어서도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참신성을 강조를 할 것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참신성의 무게가 방점이 찍히느냐, 아니면 그래도 안정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는 그래도 좀 중량감 있는 사람들이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자리에 가는 게 낫겠느냐, 이런 또 이 딜레마가 빠질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모든 관심이 지금 누가 출마하고 언제 이 출마 의사를 밝힐지가 관심인 가운데 지금 한동훈 대세론에 대해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오다가 이제는 거세게 때리는 식으로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4월 10일 날 이 괴멸적인 참패를 당했잖아요. 네. 그런데 혁신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당이 한동훈 위원장 체제로가 아니라 마냐 이 기로에 서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 체제로 갔을 때 당정 관계 잘 될 거라고 보세요? 또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보셔요? 저는
정말 우려스러운 게 예. 정말 당정 관계 지금까지 보아오지 못했던 네. 정말 당정 관계가 악화 일로로 갈까봐 너무너무 네.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 논리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당권 주자들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한동훈 이 전 비대위원장을 때리는 말을 살펴보면 당정 관계 얘기가 나오고 윤한 갈등 얘기가 나오고 이거 만약에 당 대표 되면 그거 극복할 수 있겠냐라고 같은 논리예요. 박지원 의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과.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그걸 좀 바라시는 희망적인 네. 목소리를 담으신 것 같고요. 윤상현 의원은 이제 견제의 의미로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조기 레임덕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절대 좋은 카드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그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다른 당권을 도전하는 분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웨이트 앤드 시 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주도권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된 다음에 아니면 후보로 이제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당정 관계야 아마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뭐 이전에 뭐 그 갈등을 위한 갈등 뭐 이런 걸 의도적인 갈등을 만들진 않겠다 이 정도의 표현은 했지만 이제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는 이제 언론이 아마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특검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민주당과의 이 여소화대는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거를 말했을 때 이제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이제 정리가 되고 비전을 보여주게 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동훈 위원장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지 네. 뭔가 지금 대통령실이 웨이트 앤드 시 우리 한번 지켜보겠다. 지금 주도권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있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대통령실이나 윤상현 의원의 저런 입장 아니면 의견 이런 언행들은 글쎄 국민들이 듣기기엔 그렇게 공감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뭐 당 대표 선출에 개입을 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기다리고 지켜봐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윤상현 의원의 말은 일단 견제를 넘어서서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지금 공격성 멘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을 때리고 견제하는 이 당권 주자들의 논리는 당대표 출마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되더라도 문제가 많을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특히 아까도 언급했지만 원외 인사 한계론이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죠. 그런데 이상민 의원이요. 오늘 아침 뉴스에 우리 채널A의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감싸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감싸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쟁터가 말하면 그 국회 아닌데 예. 국회 안에 아닌 밖에서 어떻게 진두주의를 하겠느냐라고 예. 하는데 국회의원이 눈에서 보면 국회만 보이죠. 당대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갑자기 저기 원에는 뭐 자격이 좀 부족하고 좀 띨띨한 사람인 것처럼 네. 그거야말로 진짜 시각이 삐뚤어진 시각이죠. 아니 원외 인사가 뭐가 문제냐. 그리고 원내는 원내 대표가 있어서 그 일을 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외의 능력을 폄훼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의 옹호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생각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대권 주자들이 자신이 한 전 비대위원장보다 훨씬 더 유리한 지점을 세일즈해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신들은 원내에 있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원외에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 당연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반박을 해야 될 텐데 네. 과거에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선된 당 대표들도 원외인 경우가 많았다. 네. 그때도 충분히 역할을 잘 수행했는데 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 원외이기 때문에 안 되느냐라는 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과 이 20%의 민심 반영돼서 그분들이 사실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한 정치 고관여자들입니다. 네. 당원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있는 분들이고요. 20% 이렇게 여론조사 응하는 분들은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의 평가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적극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에서 해명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해명하려면 출마 선언하고 해야죠. 지금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그런 해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서 지금 나와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옹호 의견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한 전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지금 출마 선언 20일과 23일에 나란히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뒤끝 유감 표명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 애완견 발언과 관련해 이 언론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이 정치 검찰의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받았으며 사건 조작, 왜곡에 부역하는 일부 법조 기자들의 행태는 오랫동안 비판받아 왔다며 여전히 자신의 우호적이지 않은 보도에 대해선 날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의협 해산 경고입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극단적인 경우 의사협회 법인의 해산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가 오늘 의협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의 강경 대응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의료계는 더 높은 수위의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제 대놓고 싸운다입니다. 전당대회 일정 확정을 계기로 여당 주류인 친윤계가 본격적으로 한동훈 비토 움직임을 보이고 친한 인사들은 이에 정면 대응하고 나서 당권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 등이 한 전 위원장 측근 인사들의 운동권 좌파 출신 경력을 문제 삼자 친한 인사들은 없는 사실을 확대하는 해당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아버지 빚의 벙커입니다. 재단 이름으로 아버지를 형사 고소한 박세리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수차례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왔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박 씨는 아버지 고소도 내가 먼저 의견을 냈다. 공사는 구분해야 한다며 부친 채무 문제와 관련해 감당할 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결국 음주 은폐 성공입니다. 검찰이 가수 김호중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당초 경찰이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해 김 씨의 음주 은폐를 통한 사법 방해 시도가 결국 성공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음주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고를 내고 달아난 데다 추가로 술을 마시기도 해 결국 법정에서 음주 수치를 특정해 입증하기 어려워지자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새벽의 법석입니다. 외교 무대에서 잦은 지각으로 유명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초 계획보다 하루 늦은 오늘 새벽에야 평양에 도착해 1박 2일로 예정했던 일정이 당일치기로 끝나게 됐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은 잠시 전 12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정상회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마합니까? 그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이나 내주 초가 될 텐데 당원들 모여가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그렇습니까? 선거의 결과는 뚜껑을 내려봐야 안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가면서 국민들의 삶을 살피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능력을 발휘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요, 한동훈 위원장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장동혁 의원이 친한계 의원들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당권 경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당권 경쟁에 뛰어든다는 것을 친한 의원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처럼 당권 경쟁 일정과 그다음에 윤곽이 어느 정도 확정되자 국민의힘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뚜렷한 대표 주자가 없어서 특별히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친윤계가 일찌감치 한동훈 비토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공세 모드로 나오니까 친한계도 지지 않고서 정면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어대한,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런 기류로 과연 전대가 흥행이 될까? 이런 우려까지 나왔었는데 이런 친한 대 친윤의 대결 구도가 의외로 또 전당대회 흥행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둘러싼 친한 대 친윤 갈등 어떻게 발화해서 전개되고 있는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이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 이 친윤계와 친한계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근 그룹의 보수 정체성 문제, 또 이 총선 비대위 당시 구성 내막 등을 놓고서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발단은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오보로 밝혀져 이 삭제가 된 한 언론사 기사를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요, 앞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김경률 회계사, 진중권 교수, 함은경 마포울 당협위원장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을 자문그룹으로 뒀다라는 내용을 기사화했다가 당사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자 삭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철규 의원이 그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 많은 분들의, 그러니까 많은 당원들의 우려를 읽을 수 있었다면서 한 전 위원장 측근 그룹을 겨냥해서 일종의 보수 정체성 공세를 벌인 겁니다. 먼저 이 의원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3, 4일 사이 언론 보도 이후에 많은 분들의 우려 또 이런 것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바닥 민심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 당의 당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이 특정 후보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볼 때 우리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주변을 에워싸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우려하시는 거죠. 우리 당의 당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 전통적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볼 때 우리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이철규 의원의 이 발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이 일종의 이분들의 어떤 이념성, 그다음에 보수성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삼은 건데요. 이러니까 이 의원 발언을 두고서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른바 색깔론까지 동원했느냐 이런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의원이 언급했던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으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김경률, 진중권, 함은경, 신지호 이런 분들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과거 좌파 운동권으로 활동했다가 일종의 보수 쪽으로 전향을 한 바로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철규 의원의 주장에 가장 먼저 공개 반박한 사람은 신지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신 전 의원은 그제 자신의 SNS를 통해 이철규 의원이 오류를 인정 후 삭제한 기사를 근거로 사상 시비를 거는 것은 참 없어 보이는 행위라면서요. 한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기 전 김경률 회계사에 대한 영입 작업을 했던 사람은 당시 인재영입위원장이었던 이철규 의원 아니었나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또 신 전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방송에선 자신을 포함한 인물들이 한 전 위원장의 자문그룹이라는 오보가 한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소재로 악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 신 전 의원의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그룹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거기 나온 진중권 교수, 김경률 회계사 함께 한동훈 위원장의 자문 역할하고 있다. 명백한 오보입니다. 100% 오보. 제 모든 걸 걸고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약하게 자꾸만 유난 갈등을 부추기려고 하는 소재로 악용이 되고 있어요. 한동훈은 김경률 같은 좌파 출신의 이렇게 쌓여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은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측근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자문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으로 거론된 신지호 의원 같은 경우는요.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자문 그룹의 한 사람으로 지목된 가령 예를 들면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 이번 총선 과정에서 영입이 됐는데 바로 그 김 회사를 영입한 인물이 바로 이철규 의원 당신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맞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철규 의원이 이런 신 전 의원의 주장을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김 회사의 비대위 영입 문제를 놓고서 이게 진실 공방에 나선 건데 김 씨는 이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인재 영입위가 아니었고 한 전 위원장과의 인연으로 비대위에 합류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네, 이철규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일부 인사들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다면서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으로 이 김 회계사 영입 창구로 거론된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도 본인은 조 의원의 영입위원 임명에 관여하거나 추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신지호 전 의원
의원은 어제 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철규 의원에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라면서 즉각 맞받았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가 하문경, 김경률 등 인사와 접촉하고 있다라는 그 지난해 10월 24일자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때 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이철규 의원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누구보다 강하게 이철규 의원을 비판한 사람은 국민의힘의 당원이 아닌 진중권 교수였습니다. 정말 사악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진중권 교수는 오늘 새벽 자신의 SNS에 이철규 의원이 여러모로 질이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전해들었지만 직접 당하고 보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며 정말 사악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한동훈 측근 그룹이라고 쓴 오보가 나왔을 때는 신지우, 하문경 씨 등과 별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뜬금없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철규 의원이 문제의 오보 기사를 언급하며 주변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한 인터뷰를 보고 나니 이게 다 한 전 위원장 공격을 위한 세팅, 그러니까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임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어대한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분들이 하는 짓을 보니 한 전 위원장이 쉽지 않겠다면서 이걸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앉아가지고 니들끼리 싸우면 좋은데 왜 나를 자기들 싸움의 도구로 쓰냔 말이야. 그게 누구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철규 씨 당신 뜻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또 뭐가 있는 겁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런 식으로 앞으로 또 한 번 이런 짓 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라는 걸 경고를 해둡니다. 이철규 의원이 소환한 김경률 회계사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인연으로 비대위에 합류했다. 이런 이철규 의원의 주장은 맞다. 이렇게 밝혔는데 하지만 인재 영입위의 제안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돌려서 해석을 하면은요. 이철규 영입위원장 주장과 달리 본인은 영입위의 입당 제안도 받았었는데 그건 자기가 뿌리쳤다. 지금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오늘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쯤 인재영입위원이었던 조정훈 의원이 연락해 이철규 위원장도 김 회계사를 강력히 원한다며 인재영입위원으로 합류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김 회계사는 당시에는 여당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이후 한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자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신뢰 등을 바탕으로 비대위에 합류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진실 공방에 불을 붙인 이철규 의원, 방금 전에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본인의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이철규 의원은요, 이 오보로 밝혀진 보도와 관련해서 자신이 그 해당 보도 배후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입 공방에 대한 진실은 이거다.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으로 온 뒤에 이 김경률 회계사를 개인적으로 알아서 접촉을 한 것 같은데 당시 김 회계사가 이 제안을 거부를 했고 때문에 이 영입위원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면서 지금 이 공방,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이 해당 오보를 언급한 것은 이 당원들의 분노를 전했을 뿐인 거고 자신이 한 전 위원장을 막을 이유도 없다면서 이 한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게 해당 행위냐, 우리가 북한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도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친윤 핵심이라는 이철규 의원이 이른바 한동훈 비토론의 총대를 메고서 일찌감치 선공에 나선 점,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처럼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기도 전부터 친윤 대 친한 대결 구도가 거세지는 상황에서요.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 시기가 또 대략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원내 수석 대변인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전 위원장의 출마는 맞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이 출마 선언 시기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가 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장소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 시기나 메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윤계 일각에서 어대한 기류의 부정적 입장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어대한은 민심이 모인 현상이라고 말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결국은 주말이나 내주 초가 될 텐데 장소도 고민 중에 있고 장소 또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금 어대안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현상이죠. 민심이 모인. 나경원 의원에게 친윤계가 조직적으로 몰아준다고 하면 어대한이긴 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저런 모든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또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숙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동안 저희가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건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무총장을 맡았을 정도로 최측근이죠. 최측근 의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동훈은 출마한다. 이걸 확인한 거는 지금 처음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민의힘의 당권 구도 이걸 잡힌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한 전 위원장으로서는 가장 큰 숙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전 위원장 아주 크게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전 위원장의 인적 구성은 어느 정도 끝났고 지금은 적절한 배치 등을 심사숙고하고 있다면서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여전히 존경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된다면 대통령실과 협력해서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위원장님, 제가 그때 만났을 때도 분명한 사실은 그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이라든지 어떤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마음들은 여전하시거든요. 한동훈 위원장님이 대통령님을 불편하게 하고 악을 세울 것이라는 쪽으로 자꾸 부각을 하는 분들이 과연 우리 국민의힘이라든지 우리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이라면 그런 표현을 좀 자제하실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관계와 관련해서 오늘도 눈에 띄는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시절에 이제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었죠. 바로 주진우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인데 이번에 부산에서 당선됐죠. 그런 주진우 의원이 이번 대표 경선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도울 것이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두 사람, 그러니까 윤한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언론들의 해석입니다. 맞습니다. 관련해서 신지호 전 의원은요. 오늘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혀온 주진우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돕고 있다라는 그 언론사 보도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본인도 주 의원처럼 윤 대통령 캠프 출신이지만 당시 캠프 정무실장이었는데 이 한 전 위원장을 돕는다는 것에 모순을 느끼지 않는데 이 친윤계 일각에서 자꾸 갈라치게 하려는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윤한 분리가 아닌 윤한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당권 경쟁이 이렇게 가열이 되면서 지금 국민의 안팎에서 또 초점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경원 의원입니다. 나 의원, 한동훈 전 위원장처럼 윤석열 대통령하고 멀어진 인사, 그래서 멀윤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어대한 기류가 형성이 되니까 친윤계 주류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결국 나경원 의원이 묵시적으로 친윤계가 내세우는 한동훈의 대항마가 될 것이다. 이런 지금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구도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약해보면요. 친윤계가 자신을 미는 분위기, 이건 알겠다. 하지만 본인이 친윤계의 한동훈 대항마로 인식되는 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이르면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걸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나 의원은 오늘 SNS에서 우리 당은 스스로 친윤, 비윤, 반윤 또는 친한과 반한 등 이 계파 정치와 과감히 결별했으면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이 당을 힘들게 했고 패배 원인이었다면서 자신이 걸어온 정치에는 친도 반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고 밝히면서 당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의원님, 이게 친윤계 핵심이죠. 이철규 의원. 지난번에 이제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이번에 영입위원장, 그러면서 가령 예를 들면 뭐 비례 공천 문제를 놓고서도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충돌한 적도 있는 이철규 의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한동훈 비토론을 총대를 메고서 아주 강하게 지금 선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러니까 또 친한계 의원들이 또 반발을 하고 있고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강하게 맞서는 이런 양상인데 이게 좀 이렇게 돌려보면 또 우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전당대회 흥행을 하는 데는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아주 재밌게 볼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당대회 끝나고 당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지금 상황이 점점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뭐 같이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이거 권력 정치예요. 권력 투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로섬으로 가는 것이고 윤한 갈등의 뒤에
앞에는 이철규 의원이 있는 것 같은데 뒤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통합이 되느냐 아니면은 더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타당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의 원로들이 좀 조언했듯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한 텀 쉬고 나오는 게 결과적으로 맞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언론 주목도는 높아질 겁니다. 갈등이 격화되니까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분열도 완전히 가속화될 겁니다. 당원들도 양갈래로 갈라질 거고요. 그리고 이런 논란이 국민들께 피로도를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과 뭐 존경한다라고는 하지만 본인의 대선 가도를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 생각하면 대통령 편드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 다른 노선, 다른 정책 방향 이야기할 때 국민의힘이 과연 원팀으로 정책 그런 그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한 물음표가 벌써부터 쳐집니다.